CTS 특별기획 교회 녹색 미래를 그리다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한국교회가 재생에너지 발전에 참여해야 할 필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제한하면서 에너지 안보가 국제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자국의 경계 안에서 에너지원을 가질 수 없을 때 안보의 차원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높은 금액을 주더라도 사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각 국가는 스스로 에너지를 수급할 수 있는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폐쇄 예정이었던 원자력 발전소의 연장 운영을 검토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발전에도 막대한 자금과 정치력을 투입한 겁니다. 미국은 지난 16일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태양광과 풍력 발전 등에 3,700억 달러, 우리 돈 약 50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고, 유럽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목표치를 기존의 40%에서 45%로 높였습니다. 개인 차원의 노력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올해 독일에서는 태양광 패널 설치가 지난해에 비해 22% 급등했고, 영국에서는 태양 전지판 주문이 전년 대비 4배 증가했다는 보도도 잇따랐습니다. 2022 세계 전력 보고서는 2021년 전 세계 풍력과 태양광의 발전량이 전체 발전량의 10%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풍력 태양광 발전량은 아시아 최저 국가 가운데 하나로 전 세계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언급합니다. Korea is one of the lowest wind and solar rates across Asia, so 4% of enable so much more grid connection to enable so much more capacity onto the national grid to make that happen. 현재 우리 정부는 탄소 중립 과정에서 기존보다 재생에너지 비율을 줄이고 그 자리를 원자력 발전으로 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발전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태양광 발전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이 불가피하다는 게 국내외 학계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국내에서는 입지 문제로 무한정 원전을 늘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전에 사용하는 우라늄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에너지 자립,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라도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라늄의 수출국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우라늄 원석을 그대로 원자력 발전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해결료로 가공을 해야 되는데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예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에 대한 의존이 높습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찾다 보니까 손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게 태양광 발전소였어요. 에너지가 우리 96%를 수입하는데 태양광은 그냥 에너지를 수입하지 않아도 패널만 설치하면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8만 개라고 그러는데 교회들이 이거 나선다 그러면 이게 엄청난 또 운동이 되잖아요. 전문가들은 또 에너지 문제에 대한 한국 교계의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해당 문제에 더 큰 관심이 한국 교회에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현재 에너지 가격이 무척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미 이 탄소 배출 로드맵이 아니어도 에너지 절감에 대한 필요성과 수요는 더 이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지금 한국 교회가 해 나갈 수 있도록 좀 분위기가 먼저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그래야.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